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메이크업, 네일아트,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을 강의를 하게 된 허정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하루가 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뼛속까지 미용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 회사에 12년 교육 경력을 갖고 있고요. 대학에서 한 12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용예술학 1호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잘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장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통틀어 보면 화장품의 개요라든가 기초 화장품, 여러분이 사용하는 바디 화장품, 색조 화장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메이크업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문제 출정을 보게 되면요,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각각 파트별로 여러 가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난번부터 계속 출제된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에 대한 정의. 네, 화장품의 정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보시면 화장품법의 제2조 2항에 이렇게 인체를 청결미화하게 땡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화장품이라는 거는 이외에도 화장부외품이라는 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화장부외품, 구분이 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약품.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거는 다시 설명드리자면 인체를 아름답게 미화하는 화장품. 화장부외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모제, 염색제 또는 탈취제가 바로 부외품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약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화장품에 대한 요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요건에 맞는 제품을 써야 되는가. 네,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안정성. 정말 이 화장품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알러지가 있는가 없는가, 트러블이 있는가 없는가, 독성이 있는가 없는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장품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너무나 기능성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화장품 최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품 정말 잘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그런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정성. 무엇보다도 이 화장품이 오염이 되어 있나,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화장품을 쓰게 되면 유화가 잘 안 돼서 기름이 위에 떠 있는 제품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요건에 구비되어 있고요. 사용성. 뭐니 해도 화장품은 손놀림이라든가 만졌을 때 부드러워야 되겠죠. 뻑뻑하면 첫째,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화장품 너무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성, 그 다음에 유효성 이런 것들이 화장품의 4대 요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다음은 이렇게 화장품 분류를 쭉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 예쁘게 하는 색조 화장품, 그다음에 모발 화장품, 바디 화장품, 방향 화장품 이렇게 구분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제품들, 특히 사용 목적, 기초 화장품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화장품학을 강의를 할 때, 특히 메이크업 등을 강의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흘러 넘어가는
들어가는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어 용어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NCS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NCS의 정확한 용어가 세분화 전문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알 때는 반드시 NCS에 나온 용어를 정립시킨 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용, 임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산업에서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NCS 기반으로 나와 있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초화장품 사용 목적.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 아는 상황인데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세안의 단계, 피부의 정돈 단계, 피부의 보호 단계는 어떠한 미용의 효과가 있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전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 정말 중요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과연 어떤 것들이 기능성 화장품이고 일반적인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은 어떤 게 다른지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화장품법 조항을 보게 되면 제2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미백을, 우리 피부를 미백에 도와주는 화장품이다.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준다. 또 주름 개선을 해준다.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피부를 우리를 미백에 도와주고 주름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구나. 어디에? 화장품 제2조 2항에 나와 있는 얘기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기능성 화장품 안에 미백 화장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백 화장품 보시게 되면 성분 어떤 작용을 하는지 쭉 나와 있는데, 자, 티로시나제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알부틴이라든가 이런 코직산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도파산화를 억제하는 물질 비타민 C가 되겠죠. 산화된다. 산화된다라는 거 너무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과를 먹었어요. 한 입 앙 끊어 먹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과 주위에 무슨 색? 갈색, 갈변이 일어나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산화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질세포, 이런 것들을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는 물질, 이런 제품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백 화장품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용어 정리, 성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 화장품. 자, 여드름 화장품은 뭐니 해도 여드름이 아닌 청결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 여드름 화장품은 청결이 상당히 우선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여드름 화장품에는 피지 억제 작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드름 치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성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의 화장품이에요. 지금 이제 여름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 차이가 있는데, 자, 자외선 차단제 작용에는 이렇게 산란제와 흡수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산란제는 어떤 것인가? 흡수제는 어떤 것인가?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의 2NK라든가 메이크업 제품,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크림, 이런 것들이 산란제와 흡수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와 화학적인 것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텐 화장품이죠. 자, 선텐. 저는 피부가 좀 희어서 선텐 화장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생산이 늦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선텐하고 나면, 태닝하고 나면 일단 피부가 섹시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죠. 그러나 보기 좋았을 때 이 태닝과 그 후에 피부가 매일 건조합니다. 노화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22살이긴 하나 아직까지 이런 태닝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닝하고 난 뒤에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레티노이드 화장품, 이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레티놀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그래서 레티놀이라는 거는 먼저 재생의 효과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젊은 친구보다 나이 든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레티놀이라는 것들 자체가 비타민 A군입니다. 역시 이것도 산화가 되겠죠. 왜?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병의 레티놀은 거의 다 암갈색 또는 분청색, 자외선을 차단하는 용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티놀 화장품 상당히 좋은데요. 이 레티놀도 IU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몇 IU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많은 화장품의 회사에서 레티놀이 좋다라고 하면 10,000 IU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적당한 IU는 170 정도 이상이 넘는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색조 화장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변신하고 예쁘게 만들어내는 것들인데요. 일단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피부를 예쁘게,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내 얼굴이 지금 아주 그냥 예쁜 계란형이에요. 근데 이거 다 수정한 거죠. 예, 그렇기 위해서 이런 색조 화장품을 우리가 적절하게 용이하게 본인한테 맞춰서 사용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쭉 색조 화장품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포인트 메이크업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메이크업의 기본적인 테크닉들인데요. 자, 요즘에 이제 시험에 보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 논술형을 보면 헤어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짐작컨대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메이크업이요? 아닙니다. 아마도 피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콕콕 집어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화장품과 쭉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해야 될 게 네일 미용입니다. 그래서 네일이라는 거는 요즘 신설로 국가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팁을 드리면 국가 자격증에 관한 것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전에 좀 불감증이 있어요. 그래서 네일샵의 안전, 네일 리퍼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했을 때 어떻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중이생학이나 전염병화, 요즘 손 많이 씻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꼬집어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일 미용에 대해서 제가 용어를 정리를 했는데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NCS에 관한 용어 정리가 9월 달 정도 발표를 할 겁니다. 적어도 그러면 거기에 다시 여러분들이 미용의 전반적인 NCS 기준의 세분화, 전문화된 용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해서 저는 메이크업과 그 다음에 네일 미용, 공중위생화, 그 다음에 화장품 화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분야에서 지금 아주 오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알찬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요. 또 이 기회에 여러분들과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멋진 정말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함께 같이 가십시다. 자, 감사합니다.